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마스터 원장 이호주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원래 한 4명, 5명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어머니들을 부른 이유는 사실 이제 뭐 너무 박사님들이셔서 이제 그 데이비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거는 생략을 많이 할 거고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어떻게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들 한번 뵙고자 제가 이제 부른 겁니다. 불러서 같이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하겠다라는 뭐 결심의 확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자, 차라리 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연도 입시 요약에 대해서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건데 이제 뭐 수시가 점점 커져가죠. 근데 저희 학원은 미리 이제 정체성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수능과 내신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자신 없는 분야는 절대 아직은 건드리지 않아요. 괜히 벌려놓고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은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흐르면은 학원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소형 학원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분야를 넓혀가듯이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수능과 내신 그쪽으로 이제 제가 컨셉을 학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시가 점점 커져가죠. 근데 중요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주요 대학 모집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정시하고 수능의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인데 보시면은 서울대는 이제 종합으로 이제 다 이제 아이들을 뽑고 그 다음에 정시로 이만큼 뽑고 이 인원의 비율을 보면은 수시가 생각보다 뭐 69점 뭐 몇 %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제가 PPT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율이 크게 뭐 69대 뭐 31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원을 보면은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이게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세종대의 교과 전형으로 뽑힌 등급 컷이 몇이었냐면 1.9였어요. 1.9.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사실 내신으로만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조금 노리기가 조금 힘들긴 하다 하고 논술하고 수능 정시는 사실상 같이 세트로 간다고 보셔야 되죠. 보시고 수시 하면은 종합이에요. 사실은 종합이라서 종합 대 논술 수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율을 보시면은 한 1.7대 1, 1.5대 1 정도가 돼요. 뽑는 비율이. 그래서 뭐 정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가 다 반영이 되죠. 한양대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수능 최저가 다 반영이 돼요. 실질적으로 논술 잘 쓰고 저희 학원에도 그런 학생이 한 명 있는데 논술 학원을 다녀서 한 2년 전에 1년 전에 졸업한 학생인데 논술을 다녔는데 논술은 어느 정도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다른 과목에서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지원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도 논술에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에서 이 최저 있잖아요. 이 서연고에는 최저가 항상 있습니다. 서연고는 상당히 그 아이들을 보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수능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보면은 이제 성대 같은 경우가 조금 수시에서 많이 납치를 해가는 학교죠. 납치를 해가는 학교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은 전체 모집 인원은 이제 조금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주니까 뭐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수시 모집의 선발 비중은 많이 증가했는데 16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한 9,563명 감소를 했는데 수시 모집의 퍼센테이지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버지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수시는 학생부 위주, 수시는 학생부 위주,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의 선발이 완전히 이제 거의 표준화가 돼버렸어요. 표준화가 돼버려서 이게 슬슬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중입니다. 잡는 중이어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율이 저번보다 이제 2.9%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의 20몇만 명을 뽑고,
대입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표준화가 돼서 수시는 학생부고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수시 인원이 어머니들은 알던 인원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특별한 거 다 뺐습니다. 특별한 거 다 빼고 막 이상하게 뽑는 것들 있잖아요. 농어촌 이런 것도 다 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지망할 수 있는 명수가 저 정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모집은 이제 그 조금 감소를 했죠. 실시 대학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논술의 인원은 조금 한 500명 정도 감소를 했다. 그리고 내년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도 이제 논술이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되고 제가 그 드린 그 있잖아요. 변출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머니들이 참고하시기에 수도권 대학 위주로만 제가 다 실어놨어요. 해서 집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내년에 약간 변화가 있지만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고대 논술 폐지되고 이런 거 제외하고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하시면은 수도권 대학 위주로만 제가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의예과나 뭐 교대 지원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학생부를 무시할 수 없다. 근데 지금 현재 뭐 고등학교 1학년 되시는 어머니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3학년 되시는 어머니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데, 학생부 학종을 무시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해봐야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상향이에요. 상향 무조건. 종은 우선 상향을 하고, 여기 들어가기엔 성이 안 찬다. 성이 안 찬 학생들은 정시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근데 작년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요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깡소주 막 그런 것처럼 깡정시 막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정시만 노리겠다. 근데 그런 태도는 조금 안 좋다. 안 좋고 종까지는 한번 어쨌든 써봐야 된다. 왜냐면 학교에서 다 봅니다. 이 학생이 어디 학교 출신이고 어디 지역 출신인지 그거 다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드리는데 이게 2월입니다. 2월 때 경우 작년이죠. 작년인데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학교가 연대예요. 연대가 26.2%나 2월에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이 안 차서 못 뽑으니까 그러니까 정시로 2월 시켜서 그쪽에서 뽑아내겠다 이거죠. 근데 이 2월 퍼센트는 정시의 인원이 이제 최종이 1326명이고 원래는 1051명을 뽑기로 했어요. 근데 거의 300명을 더 뽑았어요. 뽑고 서울대는 20.1%. 그러니까 조금 높은 학교일수록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상향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니까 많이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거기에서 높은 학교일수록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서 정시 비중 절대 무시 못한다. 그거는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학교일수록 약간 이제 좀 퍼센테이지가 낮아지죠. 낮아지는 이유는 수시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수시에서. 왜냐면 정시에서 다 이제 좋은 학생들이 되니까 조금 학교가 낮아질수록 수시에서 많이 끌어낸다. 이렇게 좀 낮아지죠. 한양대는 거의 수시 학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018년도죠. 지금 현재 고3 되는 학생들이 이제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1그룹이에요. 1그룹이 서영고고 2그룹은 서성한 2, 그 다음에 한성, 대충 이거 보면 아시죠? 어느 학교인지, 중경외시 이렇게. 여기는 교과를 선발을 안 합니다.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높은 학교일수록 비교과도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1그룹은 서영고고 2그룹은 서성하니 중경외시 3그룹 그 다음에 4그룹이 권동, 홍숙, 인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동, 홍숙, 인항 항공대죠. 그럼 인하대 5그룹, 6그룹, 7그룹, 8그룹 처음부터 5에서 8그룹을 목표로 하시는 어머니들은 안 계실 거라고 들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쭉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 선발을 안 합니다. 분명 교과 전형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 교과 전형에서 교과만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과만 보겠다는 얘기가 비교과도 중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종합으로 치는 게 사실은 맞고 그래서 이제 교과는 높은 학교일수록 교과가 항상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는 어쨌든 내신입니다. 그렇죠? 내신이에요. 그리고 전공 접학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이제 종합부 생활기록부 쓸 때 나는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다. 이런 거 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지 않고
다양성을 좀 더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연대만 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의 학교들은 논술을 조금 폐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래 이제 2에서 4그룹까지는 논술 전형을 많이 아직까지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특기자가 많이 축소가 돼요. 특기자가 축소가 되는 거는 일반 고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희소식이라서 특목고 지원대학 선에서만 이제 선발을 합니다. 하고 정시는 다 선발하고,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교과가 조금씩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보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공부 잘하는 학생, 아래로 갈수록 여러 활동을 한 학생,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3그룹은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지가 않답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5, 7그룹 좀 아래 학교들은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 그 과를 노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 라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내신 성적으로만 많이 뽑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래 학교일수록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들을 뽑겠다. 그래서 13그룹은 선발을 안 한다. 안 하는데 서울 연고 때는 이제 유사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 유사 전형이 있는데 비교과가 그래도 중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술 모집 인원은 이제 총체적으로 좀 감소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논술이 계속적으로 조금 하향 추세예요. 하향 추세인데 앞으로 한 2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어머도 계시잖아요. 근데 한 2년 3년 뒤를 봤을 때는 거의 종합이 대세인데 그 안에 교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하고 교과가 거의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추세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레전은 축소가 되고 여전히 모수가 정시호도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합을 어머니들 이제 종합을 쓰실 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전형하실 때는 어쨌든 저는 좀 추천하는 게 상향지원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상향지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되면은 땡큐고 내가 가도 후회가 없을 학교를 가게 된다면 상향지원을 하시고 요게 안 된다면 썽이 안 차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정시 논술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다. 정시 논술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수능과 논술로 승부를 봐야 되는 이 테크트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고등학생한테 맞는 경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되시는 어머니들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아직까지는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어머니들은 3학년 때는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마스터 플랜에 합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능과 논술, 수능과 내신이라고 해놨잖아요. 저는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고 그 이외의 것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 겨울 학기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한 명씩 다 개인 면담을 할 거예요. 면담을 해서 3학년 되시는 2학년까지는 그냥 시스템대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3학년이 되면 굉장히 이제 일과가 많아지죠. 학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뭐냐면 저는 그걸 좀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스케줄을 한번 관리를 해서 이번 겨울방학이 딱 시스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방학이 지나고 나서 제일 하는 소리가 뭐냐면 뭔가 문제집도 많이 풀고 뭐도 하고 했는데 방학 끝나고 나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뒤돌아보면 한 문제집 한 3번 정도 풀고 뭐 2번에도 이 정도가 다 될까 해서 조금 이제 불안하게 방학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방학에 그렇게 지나게 되면 끝입니다. 끝. 그건 정말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나버리는 거라서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어머니들께서는 문제집 위주의 공부는 저는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제집 위주의 공부는 지양을 해야 되고 모의고사 위주, 실전 위주의 공부가 지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최소한 3월 모의고사와 동일한 환경 내에서 푸는 횟수가 20회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한. 그거 풀고 고치고 분석하고 제가 고3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월수금에 저는 그때 당시 좀 집이 좀 사정이 안 좋아서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저는 똑같이 환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월 수금에는 저는 무조건 모의고사를 봤어요. 한 세트를 다 만들어놔서 월요일날 보고 복습 안 해. 복습 안 합니다. 그냥 채점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화요일날 제가 국어부터 영어까지 차근차근 다 분석을 했어요. 답안지도 펴놓고 그렇게 해서 한 해 보고 반성하고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개념 몰랐던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 요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점을 맞을까? 수요일날. 그래서 그때 보고 조금 더 올랐으면은 이제 뭐 잘된 점이나 못된 체크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방학 한 달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그 고2 겨울방학 되기 전에 모의고사 점수가 400점 만점에 한 280 몇 점이었어요. 그래서 전교 240 몇 점이었어요. 그래서 전교 400명 중에 딱 193등, 내 등수도 기억합니다. 근데 정확히 절반이죠. 여기 학교도 아니고 뭐 강서구에 있는 조그만 학교였어요. 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31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70점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막 상담도 오래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상담이 한 뭐 3분? 4분? 뭐 열심히 해라 했는데 선생님이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아주 뒤집어지신 거예요. 뒤집어져서 호출을 해서 방학 때 무슨 공부를 했냐 네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해가지고 뭐 고액가를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든 생각이 어린 생각이지만 참 어른들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점수 오르면 고액가였구나. 근데 그때부터 점수가 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속 올라서 겨울방학에는 정말 개념 위주의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계속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3월달 되기 전까지는 그 수능에 대한 체질 개선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 고3은 이번 겨울의 목표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이 체질 개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공부하는 습관을 바꾸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을 되게 좀 면밀하게 보거든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 푸는지 면밀하게 보는데 습관이 좀 잘못 들어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신은 강남이건 어디건 간에 양치기를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확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빨리 푸는 습관, 좀 기계적으로 푸는 습관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체질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양에서 조금 질로 가야 됩니다. 문제가 질로 가야 되고 제가 이제 워크북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출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출판을 할 수 없지만 정말 책은 저는 새벽 3시 이후에 요새는 잠을 자질 않거든요. 그 교재 연구하느라고 하는데 정말 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워크북을 보시면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페이지당 그 모의고사랑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2개씩 넣어놨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풀어. 아이들 보면은 문제 딱 보면은 막 여기다 썼다가 이거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번 연도 수능에서 30번이 그렇게 풀면 못 풀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아예 만들어 놓고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고 막 불수능이라고 막 그랬는데 차근차근 보면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는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당황을 했을 건데 문제 하나 차근차근 보면 어려운 문제가 30번 좀 높았는데 그 외에 29번까지 어려운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아이들이 평소에 풀었던 문제들 문제집 수준으로 따지면 한 블랙마크 정도 따지자면 근데 29번까지는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1등급 컷이 92점이 나왔어요. 그건 2개 틀려도 1등급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어려운 게 29번, 30번이면 이거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고 문제 풀다 보니까 막 그냥 정신이 없고 시험의 트릭에 빠진 거죠. 시험의 트릭에.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98.6인가 그랬어요. 오답률이 1.4% 맞았다는 거야. 근데 차근차근 보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 당황해 대치동이 30번 때문에 뒤통수를 완전 맞았습니다. 왜냐면 30번 문제가 미적분 2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요. 미적분 2의 공식은 들어가지만 미적분 1이 이제 여기 많이 함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지금까지 풀던 방향과 조금 멘붕이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대치동에 있는 이제 여러 학원들에서 수업을 하기를 30번 유형이 이번 연도 전에 나왔던 유형대로 좀 약간 좀 너무 하드하게 막 이렇게 갔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풀었던 학생들은 조금 당황이 됐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그게 됐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양보다 질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공부가 양치기 공부가 되면 안 돼요. 이제 막 문제집 막 세 것씩 풀고 네 것씩 풀고 부족한 학생들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자기는 기출을 많이 봤다. 기출을 많이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문제풀이의 실력을 갖는다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논리 전개를 쫙 해가면서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첨삭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문제 풀면서 네가 이렇게 풀었던 방향에서 잘못된 것들 교정해주고 이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라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책을 좀 만들었는데 뭐 이름은 아직 조금 미정이지만 우선은 저희가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수능 마스터라고 제가 줬거든요. 수능 마스터라고 줬는데 이게 주교재입니다. 이 주교재라는 거는 여기에 토픽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이 토픽대로 제가 워크북을 2권을 만들었어요. 2권이 뭐냐면 그 워크북이 이제 1권과 2권이 있습니다. 2권이 있는데 1권 같은 경우는 약간 기출을 위주예요. 기출 위주. 서울대 입학하고 뭐 서울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은 다 그러죠. 뭐 교과서는 솔직히 그건 개소리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기출을 일철독 했다고 그래요. 일철독. 정말로 기출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왜냐면 기출에서 절대 수능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고 그거를 융합해서 새로운 유형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출 위주의 공부가 되면은 이제 수능은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서 이제 워크북을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대치동 아이들한테는 이게 조금 약해요. 이게 왜냐면 2학년 때 이미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나 그런 것들 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게 많아요. 보면은 자세히는 못 보고 이거 3번이잖아 4번이잖아 이렇게 되면 벌써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화 위주의 제가 이제 워크북을 제작을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문제들이 어떤 듣보잡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트가 이거 오리비 아시죠? 오리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검증받은 모의고사만 제가 한글 타자로 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그 문제들에서 괜찮은 문제들만 제가 출연해서 한 문제량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풀어도 이거 건드리지 잘 못하더라고요. 초반에는. 근데 왜 어렵냐면 10월달 모의고사가 돼도 미적분투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범위는 사실 3월달에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10월달까지의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월 수준보다는 훨씬 높을 거예요. 높을 거고 그 3월 모의고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작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봐도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지가 않고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삐끗하지만 않아요. 삐끗하면 안 돼요. 그게 참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풀다가 이게 실수해가지고 틀린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논리 전개를 차근차근. 그래야 삐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체질 개선이 아마 이번 겨울방학에는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요거를 먼저 수업을 좀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건데 뭐 2시간, 3시간 안 합니다. 그거는 뭐 아이들이 뭐 학원 한 개 다닌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강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저는 토픽 위주의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2에서는 한 50개 정도 토픽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문제가 다 갖추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손쉽게 풀 수 있냐면 한 30개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삼각함수의 극한 구하는 거라든지 뭐 미분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데 한 20개 정도가 좀 굉장히 난해한 좀 토픽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거 위주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3월 모의고사 이 토픽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근데 매시간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매시간 모의고사가 들어가서 이 위에 문제들은 다 4점짜리예요. 다 4점짜리라서 4점짜리라고 쓸 거 없고 쉬운 4점도 있고 어려운 4점도 있으니까 다 위주로 다 넣었으니까 근데 모의고사 풀면서 2점하고 3점짜리도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형 외의 것들도 자기가 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좀 아이가 익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수업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토픽을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하고 그 토픽이라는 거는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해, 이렇게 풀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해서 그 밑에 이제 난이도별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해놨어요. 해놓으면은 이제 쭉 풀어가면서 제가 이제 한 명씩 보는 거죠. 어떻게 풀고 있나 해서 좀 질문 위주의 수업이 될 수 있게 겨울방학 수업을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다, 좀 교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실력은 아이들이 충분히 넘치고 차고 넘칠 아이들도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에 100점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모의고사 점수가 빵꾸 난다면 그 약점이 있다. 약점이 있고 이거 안 합니다. 뭐냐면 제가 안 하는 지향을 세운 뭐냐면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문제 풀고 혼자 문제 풀고 니들 이렇게 풀어봐. 나 이렇게 화려하게 풀어.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할 거고 보면은 감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막 멋있게 풀고 막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날리게 풀고 그거는 선생님이 푸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못 풀면은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학생들 자율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혼자 문제 풀고 그리고 나 이렇게 풀었으니까 니네 이제 풀어봐. 니네 한번 풀어봐. 요것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웬만하면 아이들 문제 푸는 시간을 제가 좀 많이 허락할 생각이에요. 허락해서 풀어보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만 풀어보고 자꾸 도전해보면서 자기가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의 수업이 이제 될 거다. 그래서 요 반하고 요 반이 아마 따로 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별로 좀 다르죠. 어떤 학교는 막 그 기출 이상의 것들을 막 그냥 요구하는 기출 문제도 마음껏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요거 다 이미 했을 거예요. 했는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자기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문제집이 있다. 뭐 올림푸스라든지 그럼 그것만 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요게 조금 약해요. 이게 아직 요것도 조금 많이 익히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했기 때문에 요거를 요 반 위주로 또 이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수학반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도 제가 드릴게요. 고1, 2는 어쨌든 학원의 시스템 안에 어느 정도 갇혀있다 보시면 돼요. 갇혀있다 보시면 되고 방학하고 학기로 나뉘죠. 방학하고 학기로 나뉩니다. 학기로 나뉘는데 제가 자신있게 좀 권장드리는 내가 만든 책이 아까 그 책하고 수능 마스터라는 책하고 퍼펙트 컨셉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멋지게 줬어요. 저는 지금 이제 3학년 되는 학생들 저하고 계속 공부했던 학생들은 방학 때 항상 이 책을 공부를 했고 서울대 의예과 합격한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그 제자도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하고 정말 자기는 정석에 보통 아이들이 정석을 많이 참고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정석 참고 안 하고 제가 써준 개념 노트 그대로 이제 요거를 참고해서 자기가 덧붙여 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강남 내신에 충실한 책이다. 충실한 책이고 개념이 조금 심화가 돼요. 근데 기본 개념 설명하고 개념 심화에다가 우선은 문제들은 이제 강남 기출들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 그 학생들이 요청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상당히 성적이 높았던 학생도 수원을 몇 번씩이나 공부했던 학생들도 다시 보면은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 책이 우선은 이제 주된 목적이 된다. 그리고 항상 4시간 우선은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테스트는 우선은 방학 때는 단원별로 진행이 돼요. 단원별로 진행이 되고 학기 중에 이제 실전 테스트가 전범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심화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심화 개념은 제가 가르치지만 워크북 같은 경우는 시중 교재를 제가 써요. 쓰고 방학 때는 유형과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쓰는 워크북이 센이나 그 다음에 일품 정도죠. 일품 정도. 두 번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는 제가 이제 과제가 한 단원이 나와요. 한 단원이 나가고 목요일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사이에는 이제 2단원을 제가 이제 과제로 낸다. 과제로 내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바로 오답노트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바로바로 오답노트 하는 거는 뭐 기억력에 의존해서 그냥 그거를 오답노트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챕터별로 오답노트가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학기에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방학에는 약간 이제 저희가 강의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고 학기가 되면은 이제 거의 자기주도가 되죠. 자기주도가 되는데 이제 뭐 와서 자습해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첫 번째 뭘 하냐면 학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들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해서 월별 계획을 쫙 짜요. 쫙 짜고 보통 문제집 진행되는 상황이 센하고 일품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다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의 수준은 블랙라벨,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이
그 다음에 1등급. 실질적으로 요거 다 소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 소화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기출, 강남 기출 순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데, 문제집 양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어떤 학원은 막 7권, 8권씩 푸는데, 이 4권밖에 안 되면 이거 적은 거 아니냐? 왜 문제집이 조금 양수가 적냐면, 한 번 끝내고 저는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문제집을 다 수거를 해요. 왜 블랙락을 자기 1등급이냐? 이게 제가 한글 파일에 다 있어요. 타이핑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수거를 해서 우선은 1회독 할 때는 그냥 쫙 풀려요. 풀리고, 여기서 멈추고 제가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1회차 오답이 나가요. 1회차 오답이 나가고, 1회차 오답이 진행이 되고, 요게 완료가 됐는데 아이들이 오답 진행할 때 또 틀린 게 있어. 그러면 2회차까지 저는 진행을 해요. 2회차까지 진행을 해서 한 권을 풀 때 3번씩은 조금 아이들이 풀어봐야 반복이 진행돼야 어차피 문제집은 다 똑같아요. 문제집은 이 문제가 저 문제고 저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 권에 완벽하면은 다른 문제집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매시가 실시를 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단원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누적으로 진행이 되죠. 전범위가 진행이 돼서 테스트 같은 경우도 10회 기준으로 봐요. 제가 10회 기준으로 끊어서 오답을 다시 아이들한테 쭉 풀려요. 풀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내신 정도 기간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시험만 계속 보길 원해요. 아이들이 좀 이제 능력이 되면은 뭐 굳이 말이지 자기 또 문제 풀고 또 뭐 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감만 유지하면서 이제 시험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고1, 2가 방학하고 학기 중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적인 면과 내신적인 면을 제가 이번 방학 때 좀 챙겨가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면 제가 이제 기초학생 로드맵을 제가 몇 번 이제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기본과 내신 심화와 수능 심화입니다. 그렇죠? 기본과 내신 심화, 수능 심화. 그래서 뭐 선행 과정, 요게 이제 위에 가 있는 게 이제 특강 쪽이죠. 기본하고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요 시점에 있죠. 수원2 내신 심화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은 미적 원 정도, 제가 2까지 써놨지만 미적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을 하셔야 돼요. 기본인데 또 자꾸 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중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본하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기본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정석 한번 했는데 또 하니? 아닙니다. 그게 진짜 아니고 정석을 한번 다시 하더라도 자기 개념 노트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 개념 노트에 다 녹아낼 수 있냐가 기본 수업이라는 거죠. 개념에 충실한 거. 정석을 완벽하게 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냐. 그래서 미적 원 정도까지는 기본을 하셔야 된다 하고 내신 준비하죠. 5월달에 약간 시간이 남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적 원 방학 때 했으면은 복습을 좀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고 내신 보고 또 이제 진행이 되죠. 수투에 심화가 들어가야 되죠. 2학기.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게 기본 내신 하고 2학년 된 학생들은 이제 기하 벡터라고 써놨는데 이게 휘문 중동을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3학년 때 기백이 다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시간이 안 된다면 기백을 조금 지양을 해요. 지양을 하고 미적분 2를 이제 기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적 1하고 확률 통계 수업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한테는 이 수업이 이번 방학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돼서 미적 1과 확률 통계가 내신 심화로 진행이 되게 된다. 우리 아이는 미적 1은 하나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제가 개념 정리 다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학생들이 거부감이 없다. 조금 내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미적 2 심화와 기본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고 지금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다 이 과정을 우선 따라왔어요. 따라오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죠. 내신하는 기간. 제가 작년에 이제 개원했을 때 그쪽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와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고3 같은 경우는 논술은 진행을 제가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번 이 모의고사 과정이죠. 근데 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보기 좋게는 끌어놨는데 9월 모의고사가 전범이에요. 전범이고 3월 달에 미적분 2와 수능 저까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거는 거기서 딱 거기까지만 끝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러지 않고
쭉 미적투, 확통, 기백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전단원이 다 끝났을 때의 기점은 한 6월 초나 5월 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픽을 다 우선 아이들이 그때까지 볼 거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고일리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까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개념 심화서에 써놨는데 저도 근데 이걸 다시 수업을 하면서 느낍니다. 내가 정말 이거 문제 잘 만들었구나 느끼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돌아다니게 잘 해놨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학생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논리성 파악에 중요한 교재다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챕터별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주목하는 게 주목이랄까 그 좀 아이들을 면밀하게 보는 걸 좀 티내고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한테 제가 매주 이제 문자를 드리는데 그거 딴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씁니다. 저희 학원 학생들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쓰거든요. 이제 기록 보면서 아이들 공부한 거 보면서 쓰는데 한 4시간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쓰면서 컴퓨터로 쫙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메모에다가 우선 다 쓴 다음에 거기 또 이제 뭐 링크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메시지로 해서 쓰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는데 쓰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각이 나요. 제가 뭐 짧게 드리진 않으니까 얘가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요게 조금 보충이 돼야 되겠다는 거를 보내드리니까 그 어머니들도 제가 상담 전에 잘 안 드리잖아요. 전화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어머니들도 좀 이제 일주일마다 보시니까 얘가 이 정도구나. 그거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머니들 상담에 직접 오셔도 문자 보내드린 그대로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장문의 편지를 제가 보내드리죠. 일주일마다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좀 문제의 좀 관찰을 좀 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답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오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굉장히 오답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이거는 학원의 좀 딜레마 같아요.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원 다니면 무조건 1등급 된다. 무조건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1등급 되고 우리 학원 다니면은 무조건 수학에 대해서 마스 된다.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5명 정도 앞에 놓고 수업을 할 때도 보면 한 명 한 명이 정말 개성도 다르고 정말 능력도 다르고 정말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매달리고 면밀하게 제가 관찰을 한다. 관찰을 하고 아이들의 맞는 경향을 자꾸 찾아내려고 좀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적 향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저희 학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머니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뭐 100명, 200명 뭐 이렇게 하는 학원도 있지만 저희 학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실력 면에서 수능과 내신 쪽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생각해요. 밀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학원이 뭐 좀 부려서 그리고 뭐 위치가 안 좋아서 나간 학생들이 있지만 내가 수업을 못해서 나간 학생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어서 굉장히 저도 실력 면에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한테 고등학생들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가 나보다 공부 안 하면 그건 완전히 쓰레기다 쓰레기. 좀 이런 말 좀 그렇죠. 근데 정말 나보다 공부 안 하면 니네가 솔직히 고등학생이고 고3이냐 말이 되냐. 저도 새벽 2시 이전에 잔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그리고 사실 뭐 8만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막 3시, 4시 출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항상 12시까지 옵니다. 제가 와서 정리하고 수업 준비하고 교재 만들고 계속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강사가 있는 곳은 정말 그거는 안 된다. 안 되고 저희 학원에 조금 이제 비중이 있는 아이들이 좀 어떤 아이들이냐면 다른 학원 갔다가 오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뭐냐면 여기 좀 다니다가 뭐 유명하잖아요. 깁쌤도 유명하고 난 유명한 학원 많잖아요.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가보고 갔는데 자기 타입하고 너무 안 맞고 좀 관리 면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신경도 좀 덜 써주고 하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와서 그런 학생들이 한 7, 8명이 된다. 그래서 뭐 단점이 있다면 저는 내가 생각할 때 뭐 자만하는 걸 수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좀 단점이다. 단점이고 오면은 이제 처음 오시는 어머니들이 뭐야 언제 생겼어? 이것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에서 좀 저도 성공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어쨌든 확실하고 그런 면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고 고3적인 면에서도 우선은 조금 체크해야 될 거는 이 과정별 토픽 분석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도 좀 챙겨갈 생각이에요. 고3도. 네? 근데 뭐 내신 대비 기간을 막 한 달, 두 달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과정이 다 끝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내신을 집중적으로 문제풀이가 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하고 풀고 체크하고 첨삭하고 하는 과정이 아마 내신 기간에는 고3도 있을 거다. 그렇게 이건 아까지라도 말씀을 드렸죠. 단기간 내신 집중이 들어간다. 이런 주제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락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실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제가 깔아놨는데 3일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토요일날 못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웬만하면 제가 다 출석을 시키고 클리닉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제 웬만하면 통일성이 있었으면 이제 하는 건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달라서 저는 좀 대중이 없어요. 대중이 없고 시간대가 맞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부르거든요. 불러서 공부시키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건 차리자 해서 아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중 없이 하면 안 되고 계획표대로 아마 저하고 상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화목 고2 같은 경우가 이제 월급하고 화목에 깔려 있죠. 근데 화목반이 조금 더 아이들이 상태가 우선은 조금 좋아서 그 상태 좀 우리 말도 이상합니다. 그게 아니라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월급반은 아직 개강이 안 됐어요. 개강이 안 되고 화목반에는 좀 아이들이 실력 여하를 떠나서 면학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다. 조성이 돼 있어서 요 반이 이제 조금 고2의 주격반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월급하고 수토반이 깔려 있어요. 수토반이 깔려 있는데 월급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좀 기출 이외의 것들도 좀 많이 다룰 것이고 수토반 같은 경우는 기출 위주의 완벽한 해석이 될 거예요. 완벽한 해석이. 그래서 기출을 거의 외우다시피 이 문제는 보면은 요렇게 흘러가는 거다 해서 난이도 차이라고 보시고 조금 우리 아이가 좀 수학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기출이 완벽해야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능은. 네? 해서 무조건 높은 문제 푼다고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닌데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공부한 아이들이 기출은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조금 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월급반에서 깊게 좀 공부를 할 것이다. 문과 같은 경우는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지금 제가 진행을 해요. 근데 문과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동일하게 교재도 동일하고 해설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아침에 좀 많이 깔았어요. 아침에 깔아서 학교 가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시작 자체를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그냥 공부의 시작 자체를 아침에 해버리고 그 다음 스케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해서 기백 요거는 약간 내신 심화예요. 내신 심화. 그래서 고3 되는 학생들이 많이 좀 수강을 할 거예요. 왜냐면 고3 1학기가 기백 내신이죠. 흐름이 조금 아구가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서 기백 심화를 하면은 요게 끝나고 3월달 지나갔을 때 또 기백의 수능 심화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구가 어느 정도 맞는다. 맞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퍼펙트 컨셉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능 마스터가 정규 시간에서 진행이 되겠죠. 미적 분수는 기본, 미적원도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위해서 제가 이제 개념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 2는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시 시간대 웬만하면 좀 요일을 좀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해놨거든요. 겹치지 않게 해놔서 조금 엇갈리게 아이들이 생활권이 다 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가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하루에 몰아넣으면 지쳐버리더라고요. 소리도 안 나고 해서 이렇게 진행했다. 이거는 진행 과정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어머니들은 좀 나와주시고 오늘 아마 조금 이제 상담이 길게는 못한 것 같아요. 못해서 전화번호 주시고 하시면은 어차피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상담 요청하신다고 그러면은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드릴게요.